옆에 신 대표님 옆에 예, 북 같이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북 두 자리가 남는데요. 우리 박자 감각이 좋으신 민신부님이 예, 북 하나 잡아주시고, 예, 김석태 대표님 여기 옆에 정기영 대표님 옆으로 북 하나 잡아주시고, 구호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북미대화 당장해 한번 해볼 텐데요. 북미대화 당장해 할 때 북을 어떻게 쳐주시면 되냐면요. 북미대화 당장해. 네. 덩덩덩덩 이렇게 쳐주시면 됩니다. 다 똑같아요. 네,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같이 외치면서 쳐주시면 됩니다. 제가 시작하면 같이 외치면서 북을 쳐주시면 되겠습니다. 북미대화 당장에 다른 분들 북 안 갖고 계신 분들은 같이 구호를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북미대화 당장에 대화 당장에 북미대화 당장에 북에 쳐주시고 대에 한번 쳐주시고 당장 덩덩덩 이렇게 쳐주시면 돼요. 다른 구호 해볼게요. 제제해제 당장에 시작. 제제해제 당장에 제제해제 당장에 제제해제 당장에. 네, 점점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종전선언 당장에 같이 또 해보겠습니다. 시작. 종전선언 당장에 종전선언 당장에 종전선언 당장에.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불법사드 철거해. 네,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불법사드 철거해 불법사드 철거해 불법사드 철거해. 네, 집에서 연습하고 오셨어요 혹시? 너무 잘하시는데요. 네, 그러면 또 오늘의 우리의 요구, 주요 요구 중에 하나, 항공기 원폭 피해자들에게 사죄하라라는 의미에서 원폭 피해 사죄해 구호 외치면서 3번 외치면서 북 같이 쳐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덩덩덩덩입니다. 해보겠습니다. 시작. 원폭 피해 사죄해 원폭 피해 사죄해 원폭 피해 사죄해. 네, 잘하셨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더 쉬운데요. 영어구호, 또 미대사관 앞에 왔으니까 영어구호를 같이 또 외쳐봐야 되겠죠. 영어구호 외쳐보겠습니다. 종전선언하라 엔드 코리안 워 외치는데요. 2번만 쳐주시면 됩니다. 덩 그래서 엔드 코리안 워. 제 손 움직이는 거 보이시죠? 이거랑 똑같이 북 쳐주시면 됩니다. 덩입니다. 시작. 엔드 코리안 워 엔드 코리안 워 엔드 코리안 워. 네, 잘하셨어요. 네, 이렇게 하면은 그 마지막에 딱 박수 치시는 분 있죠? 이렇게 튀고 싶으시지만 조금만 참아주세요. 노사드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거는요. 예,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사드 해보겠습니다. 시작. 노사드 노사드 노사드. 네, 잘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평화돼야 하라 피스톡 나우 해보겠습니다. 시작. 피스톡 나우 피스톡 나우 피스톡 나우. 네, 집중하셔야 됩니다. 딱 3번만 하고 북은 네 마치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더 신나는 겁니다.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덩덩덩덩 덩덩덩덩 12번 치는 건데요. 구호를 외치면서 치면 훨씬 쉬워요.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동시실현. 네, 박은호 대표님 학창시절에 북 좀 치셨나 봅니다. 예,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동시실현.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동시실현.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동시실현. 네, 잘하셨습니다. 연습이니까요. 네, 너무 잘하셨습니다. 네,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 때 232차 미대사관합 집회를 여러분의 큰 함성과 울림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평통사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은이라고 합니다. 지난 2월 이 하노이 북미회담이 결렬되고 계속 이 교착 국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곧 6월 12일 싱가포르 공동성명이 1주년이 되는 날이 다가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교착 국면이 이렇게 길어지게 되면 어렵게 우리가 성사시킨 평화의 대화, 다시 평화, 번영, 이 통일의 시대의 길이 다시 되돌아가는 그런 어려운 시기를 맞게 될 수도 있을 텐데요. 이와 관련한 또 이야기 들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 평등한 한미관계를 위한 시민발언 때 발언은 미국은 선비핵화 강압 말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동시실현에 나서라 라는 내용으로 유정섭 인천평통시 사무국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와 울림으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확실히 북소리가 나니까 갑자기 앞에 나오는데 너무 긴장되고 떨립니다. 많이 답답하시죠, 요즘?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저희가 남북, 북미 정상회담 이루어지면서 당장이라도 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문제가 풀리면서 항구적인 평화체제가 올 것 같은 그런 큰 기대와 희망이 부풀었습니다. 근데 올해 들어서서 계속 이 북미, 남북 관계가 교착 상태가 되면서 정말 우리 7천만 결의가 원하는 항구적인 그런 평화체제, 과연 이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 정도로 정말 우리 국민들이 낙담에 빠져 있는 게 또한 현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한당과 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원하지 않는 그 세력만 좀 빼고 나머지 우리 평화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들은 정말 답답하고 언제 이것이 풀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하노이회담 결렬 후에 이 북미 대화는 여전히 교착 상태에 있습니다. 미국은 제재 강화와 이 선 비핵화를 고집하면서 북한을 계속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편 북한은 불상의 단거리 발사체 미사일을 잇따라 쏘아 올리고 있습니다. 이 핵 협상 기회가 상실되면 핵 대결 국면이 재현될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미국의 선 비핵화에 대한 이 태도 변화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불상의 미 발사체를 보고 미 의회 이런 또 보수 강경 세력들은 대북 제재를 더욱 강화해서 해야 한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계속적으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번에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 대표가 한국에 왔습니다. 대북 식량 지원 계획을 비롯해서 이 한반도의 정세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북한이 요구하는 이 비핵화에 대한 상응 조치가 무엇입니까? 제재 해제와
종전선언입니다. 물론 지금 인도적인 조치로 대북 식량 지원을 한다라고 하는데 물론 안 하는 것보단 낫겠죠. 근데 정말 이 교착 국면이 빠지고 있는 그 원인, 그것은 궁극적으로 이 비핵화에 대한,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합당한 상응 조치는 그런 인도적 대북 지원, 식량 지원 계획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도 그렇고 문재인 정부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은 작년에 싱가포르 합의 이전부터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그리고 동창리 미사일 실험장 폐기 등 정말 선제적인 비핵화 조치를 취해왔습니다. 북한이 먼저 실제적으로 보여준 거죠. 우리 비핵화 이렇게 하겠다. 근데 이에 반해서 미국은 싱가포르 성명에서 분명히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 실현을 하겠다라고 하는 합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어떠한 실제적인 그런 상응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일괄타결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북에 대한 상응 조치는 하나도 없이 계속적으로 선 비핵화만을 고집을 하고 있습니다. 선 비핵화 계속 요구하면 북한은 절대로 이거를 결코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북미 간의 대화 재개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국면이 지금의 상황입니다. 결국 대화가 파탄난다라고 하는 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 한반도를 예전처럼 극도의 긴장관계, 곧 핵전쟁의 공포로 다시 또 몰아갈 것입니다. 절대 그렇게 돼서는 안 되겠죠. 따라서 미국은 선 비핵화, 이걸로 북한을 계속 압박할 게 아니라 대북 제재를 해제하고 종전선언 등 분명히 북미 간의 싱가포르 성명을 합의했듯이 이 합의가 종이 쪼가리나 그런 발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이행할 때만이 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미국은 계속적으로 이 선 비핵화 강압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여는 유일한 해결 방법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미국에게 촉구합니다. 미국은 선 비핵화를 북한에 강요하지 말고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을 동시에 실현하는 것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미국에 우리가 촉구할 내용을 다시 모아서 구호로 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재 해제 당장에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제재 해제 당장에! 제재 해제 당장에! 제재 해제 당장에! 이어서 노 생션 두 번 쳐주시면 됩니다. 노 생션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노 생션! 노 생션! 노 생션! 네, 선비핵화 철회해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선비핵화 철회해. 조금 발음이 어렵네요. 시작! 선비핵화 철회해! 선비핵화 철회해! 선비핵화 철회해! 북미대화 당장에 또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북미대화 당장에! 북미대화 당장에! 북미대화 당장에! 네, 붙이는 분들이 집중을 하시다 보니까 입을 안 움직이세요. 네, 입도 같이 움직이면서 할 수 있는 구호 또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동시실현 동시실현 이렇게 3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동시실현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동시실현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동시실현 예, 좋습니다. 다음 발언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다음 발언은 지난 2월 달에 주한미군이 이 사드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습니다. 그를 계기로 해서 국방부에서는 임시 배치된 사드를 이제 정식 배치하려고 하는 수순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법적으로 배치한 사드는 한미 당국에서 당장 철거해야 마땅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평화의 새 시대에 재뿌리는 사드 공사 중단하고 즉각 철거하라 라는 내용으로 부천평통사의 정용진 사무국장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이맘때입니다. 임기 13일을 남겨놓은 한교안 비상체계가 사드 체계를 소속리에 전격 배치했습니다. 공권력을 앞세워 주민들을 무참히 짓밟으면서 폭력적으로 배치를 했었습니다. 지금 그 한교안 국무총리는 지금 떵떵거리고 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마음이 찢어집니다. 또한 촛불 정권이라는 문재인 정권 속에서는 북미사일 발사에 대응한다는 측면으로 사드 발사대를 추가 배치했습니다. 또한 그 형식은 공권력을 동원한 폭력적인 것이었습니다. 이렇듯 사드 배치에 대한 명목은 점중하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비였었습니다. 2017년 북미 간의 핵 대결이 본격화됐을 때 정말 100번 양보해서 사드 배치했다고 칩시다. 근데 2018년 기적처럼 찾아온 한반도 평화 분위기 속에서도 사드 배치는 도래해지지 않고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소속리에 배치된 사드는 온갖 불법과 편법, 꼼수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사드가 한반도에 배치되는 법적 근거가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한미 간의 어떤 합의는 종이 쪼가리 하나 없이 불법적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최근에 평택에서 사드 배치 정기훈련이 전개되었습니다. 이걸로 미뤄봤을 때 사드 미사일 정기 훈련은 또한 그 어떤 합의서 없이 전개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같은 한미 미사일 방어 체계의 MD 체계의 하나인 패트리어트 정기 훈련은 한미 간의 약속을 통해서 체결되는 이 마당의 말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난 2월 주한미군이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하고 그에 따라서 일반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한다고 했습니다. 주한미군에게 공유된 사드 부지는 70만 제곱미터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방시설 관련법에 따라서 33만 제곱미터 이상이 되는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게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일반 환경 영향평가를 할까요? 일반 환경 영향평가는 사업계획이 나오고 그에 따른 환경 오염도에 대한 문제들을 다루는 문제입니다. 이는 곧 일반 환경 영향평가를 한다는 것은 사드를 임시 배치하는 꼬리표를 떼버리고 정식 배치 수순을 밟겠다는 것입니다. 전략 환경 영향평가는 입지 타당성 조사부터 실시하는, 그래서 이것이 배치하는 것이 맞는가 틀린가부터 따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얘기했던 임시 배치라는 그 명목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그리고 관련 법규에 따르더라도 전략 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일반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은 정식 배치 수술을 가고 있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사드 기지에는 미군이 있죠. 그 주변에 경계 임무를 누가 쓰는지 아시죠? 한국군이 쓰고 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국방부의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한국군의 경계 임무를 쓰는 법적 근거가 무엇이냐에 대한 답변이 왔습니다. 한미 세파 3주에 의거해서 한국군이 사드 기지에 대한 경계 임무를 선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파 3조를 둘러봤습니다. 경계 임무에 대한 주체가 세파 3조에는 한국군이 아니었습니다. 주한미군이 경계 임무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버젓이 국방부는 이 사드 배치에 대한 이 근거를 이렇게 왜곡해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 배치가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온갖 불법과 편법과 그리고 꼼수, 왜곡이 판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나라의 이 평화, 번영, 이 통일의 새 시대를 갈 수 있는 곳에 한 발자국도 뺄 수 없다고 저는 주장합니다. 지금이라도 이 불법 사드를 철거하고 그리고 진정한 한반도의 평화 봄이 찾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관련해서 구호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시대 사드빼,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화시대 사드빼! 평화시대 사드빼! 평화시대 사드빼! 그렇다면 통일시대는 뭘 빼야 될까요? 맞습니다. 통일시대 미군빼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통일시대 미군빼! 통일시대 미군빼! 통일시대 미군빼! 네, 불법 사드 철거에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불법 사드 철거해! 불법 사드 철거해! 불법 사드 철거해! 네, 영어고 외쳐볼 텐데요. No, 사드, 스탑, MD 이렇게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No, 사드, 스탑, MD, No, 사드, 스탑, MD, No, 사드, 스탑, MD. 네, 사드를 빨리 빼고 싶으신가 봅니다. 점점 구호가 빨라지는 상황이 됐네요. 네. 지금 오늘 오전 10시에는 이 감사원에서 기자회견이 있었는데요. 평화 정세에도 올해 방위비 분담금이 무려 8.2%나 대폭 증액이 되었습니다. 게다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4년 동안 무려 954억 원, 약 1000억 원이 주일미군 항공기 정비에 전용됐다고 합니다. 이는 한미소파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고요. 그래서 방위비 분담금 해외미군 군수지원 진상규명 촉구를 위해서 국민감사 청구인 614명을 모아서 오늘 감사원에 국민감사 신청을 하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같이 청구하신 분들이시죠. 네. 그래서 국민의 눈을 속이고 막대한 세금이 유출된 진상을 철저히 규명할 것을 묻고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또 외쳐보면 좋겠습니다. 방위비 분담금 그만 줘.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똑같이 방위비 분담금 그만 줘. 이렇게 한번 또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방위비 분담금 그만 줘. 방위비 분담금 그만 줘. 방위비 분담금 그만 줘. 네, 잘하셨습니다.
네, 다음 발언을 듣겠습니다. 이거는 오늘 이 평화행동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한국의 이 원폭 피해자들이 여전히 미국, 일본에게 사죄와 배상을 못 받는 상황에서 이 피해자들의 평균 나이가 1세 피해자들의 평균 나이가 80세를 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한국인 원폭 피해자들이 더 이상 이 고통 속에서 죽음을 맞게 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미국은 한국 원폭 피해자의 사죄와 배상하라라는 내용으로 박석분 부산평통사 상임운영위원으로부터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제가 히로시마에 다녀왔던 두 가지 이야기를 하면서 관련 주제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015년 5월에 히로시마에서 피폭당했던 이곡지라고 하는 어머님을 모시고 히로시마에 다녀온 일이 있습니다. 왜 가게 됐냐면 그 이곡지 어머님은 4살 때 히로시마에서 살고 있었는데, 물론 이제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부모님을 따라서 이제 일본을 가게 된 거죠. 그런데 원자폭탄이 투하됐고 옆에서 같이 놀고 있던 언니는 그 자리에서 즉사를 했고 어머님은 다행히 목숨을 건졌다고 합니다. 그분이 귀환해서 결혼해서 아이들을 낳았는데 다 괜찮았는데 막내 아들만 어릴 때부터 이상하게 계속 시름시름 앓고 계속 기침하고 각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리저리 알아봤는데 그 아들이 피폭 후유증을 앓고 있었던 겁니다. 그 아들의 이름이 김형률이에요. 김형률은 우리나라 원자폭탄과 관련된 이 운동계에서는 전태일로 불리는 그런 청년입니다. 2005년에 결국 33살의 나이로 죽게 되었고 2015년은 이곡지 어머님의 아들인 김영률 씨가 추모 10주기를 맞는 그런 해였습니다. 어머님은 그 해에는 뭔가 아들을 위해서 해주고 싶었고 부산에 있는, 당신이 살고 있는 부산에 있는 민주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87년 6월 항쟁을 기념해서 조성된 공원인데 그 공원에 있는 동산에 아들을 위해서 식수를 하고 싶어 했고 그 식수를 하는 그 밑에 땅에 당신이 살던 피폭당했던 히로시마의 그 집의 땅을 가져다가 합토를 하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님을 모시고 히로시마를 가게 됐어요. 히로시마 시청을 갔습니다. 어머님이 알고 있는 기억은 아주 어릴 때 당시 원폭이 투하됐을 때 그 뜨거움을 견디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뛰어들었던 오타 강가 어느 마을이라는 것밖에 기억을 잘 못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히로시마 시청에서는 반나절에 걸쳐서 이런저런 자료를 뒤진 결과 그 어머님이 사시던 집을 찾아내서 안내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경험이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히로시마 시청의 한 층은 모두 히로시마에 살고 있는 일본인 피폭자들에 관한 자료로 가득 찼고 수백 명이나 되는 시청 직원들이 그들의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님이 사시던 히로시마 그 집은 이미 너무나 변해서 흔적이 없었고 오타강가 작은 동산에 있는
그 땅에서 흙을 퍼서 가져왔습니다. 그런데 그 흙을 또 가져오다가 뭔 일을 당할지 몰라서 믹스커피 봉지에 그 흙을 몰래 숨겨가지고 마치 커피 믹스인 양 숨겨서 그리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히로시마 그 땅을 민주공원에 붓고 식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히로시마에 갔던 경험은 2016년 이듬해 5월 27일이었습니다. 그 해는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방문한 날이었어요. 원폭을 투하한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히로시마 그 피폭된 그 평화공원에 방문한 것은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난리가 났죠. 일본에서도 대서특필하고 미국 조야에서는 가면 안 된다. 이건 마치 지금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는 것에 대해서 난리를 치는 거하고 약간 흡사했습니다. 오바마가 가는 것 자체가 미국이 원폭을 투하한 것에 대한 사죄로 비칠 거다. 뭐 이런 거였죠. 그래서 오바마 전 미 대통령은 사죄는 결코 하지 않는다라고 계속 무마를 시킵니다. 결코 사죄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사죄를 하지 않았죠. 그는 그렇게 말했을 뿐입니다. 일본과 피폭당한 미국인들을 애도한다. 그리고 이곳에 수천 명의 한국인들도 있다. 그가 발언한 것은 사죄한다, apologize가 아니고 폰더였습니다. 폰더는 뭐냐? 숙고한다. 깊이 생각한다. 근데 뭘 숙고하고 깊이 생각하냐? 그 뒤에 이어지는 발언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무엇이 될 것인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려고 한다. 그는 한 피폭 1세 일본인을 껴안았는데 그 일본인은 피폭된 미국인들을 조사한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아베와 그런 세레머니를 하고 있던 그 지점에서 약 100m 떨어진 곳에 바로 한국인들을 위령하는, 히로시마에서 억울하게 피폭당하고 숨져간 한국인들을 위령하는 한국인 위령비가 서 있었지만 오바마는 눈길도 주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한국인 원폭 피해자 협회에 계시는 몇 분 1세 피폭 어르신들을 모시고 오바마가 히로시마에 갔는데 이제 한국인 피폭 문제에 대해서도 사죄해야 되지 않냐. 우리가 가서 그거 얘기하자. 라고 하셔서 그분들과 함께 그분들을 모시고 히로시마를 두 번째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 평화공원에 아베와 오바마가 만난 그 자리에 일본인 피폭자들을 대표한 많은 사람들이 의자를 놓고 편안하게 앉아서 행사를 하고 있었을 때 우리는 단지 식민지 백성이라는 이유로, 단지 일본에 의해서 강제 징용당했다는 이유로, 그리고 정말 너무나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일본에 가면 좀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일본에 갔다는 이유만으로 그 참혹한 죽임을 당했던 우리는 평화공원 근처조차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수많은 경찰들이 우리를 막았고 심지어 혐한 세력들이 우리를 쫓아다녔습니다. 우리는 피켓을 펴들었지만 오바마는 우리들에게 사죄하라, 한국에도 피폭자가 있다 라는 피켓을 펴들었지만 우리 앞을 막아 나선 경찰에 가려 혐한 세력들에 둘러싸여서 제대로 피켓 시위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오바마가 그때 일본을, 히로시마를 방문한 이유는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을 위해서 치닫는 아베를 응원하고 지지하고 그의 손을 잡아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돌아간 후 우리는 겨우 평화공원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고 한국인 위령부 앞에 섰습니다. 어머님들과 아버님들은 통곡을 했고요.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을까, 얼마나 고국에 오고 싶었을까, 부모님들을 생각하며 울고 또 울었습니다. 피폭 2세 한정순 회장이 고향의 봄을 부르자, 우리 부모님들 생각하며 고향의 봄을 부르자 라고 해서 고향의 봄을 불렀는데 아무도 그 노래를 끝까지 다 하지 못했습니다. 절을 올리고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저들은 몇 년 안 가면 다 죽게 되는 우리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가 죽으면 그들이 저지른 범죄의 증거가 없어지니까. 여러분, 우리 평통사 청년들이 피폭 1세 분들에 대한 생애사 구술 체록에 나서고 있습니다. 증거가 없어지면 안 되니까요. 살아계신 그 몇 분 안 되는 분들의 생애가 역사에 생생히 남아, 역사의 길이 남아 저들의 죄를 인정하고 반드시 저들이 사죄하고 책임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것부터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은 과거로 끝났을까요? 그것은 더 이상 현재의 일이 아닐까요? 지금 한반도 비핵화를 향한 온 민족의 노력이 좌절과 아픔 속에 있습니다. 왜? 너무나 이기적이고 너무나 무책임하고 너무나 뻔뻔스럽고 가증스러운 미국에 의해서 또다시 이 길이 막히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에도 피폭자가 있다는 미 대통령의 말은 71년이나 되어서 겨우 나왔습니다. 이 길고 긴 싸움,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만두겠습니까? 기어이 우리는 미국에 대해 그리고 일본에 대해 그 죄를 물을 것입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아있으며, 그래야만 우리가 역사 앞에 내가 그때 거기 있었노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꼭 그리할 것입니다. 많은 한국민들이 그때도 한국민에 대해서 오바마가 말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 한국민의 분노를 딛고 그것을 안고 우리는 기어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하고 말 것입니다. 구호 같이 하겠습니다. 미국은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해서 사죄하라! 네, 감사합니다. 네, 같이 구호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원폭 피해, 사죄해. 이렇게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폭 피해 사죄해. 원폭 피해 사죄해. 원폭 피해 사죄해. 원폭 피해 배상해 또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원폭 피해 배상해. 원폭 피해 배상해. 원폭 피해 배상해. 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평화행동의 순서는 다 마쳤고요. 광고 말씀 하나 드리자면요. 6월 1일 날 이곳에서 네, 말씀하셨다시피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동시 실현할 것과 북미 대화 재개할 것, 그리고 사드 불법 사드 철거할 것, 원폭 피해자에게 사죄 배상할 것, 네, 그리고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모아서 이곳에서 6월 1일 날 집회를 하고 미대사관을 둘러싸는 촛불 평화의 세력들로 행진을 하는 것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미대사관 둘러싸기 평화행진을 진행할 것이니까요. 여기 계신 분들은 꼭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네, 다 일어나셔서요. 여기 미대사관 보입니다. 미대사관 쪽으로 바라보셔서 지금 전체적으로 이동하시기엔 조금 인원이 많으니까요. 이쪽만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라보시고 우리의 요구를 마지막으로 힘차게 전달하고 오늘 평화행동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전선언 당장에 미국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종전선언 당장에! 종전선언 당장에! 종전선언 당장에! 피스트리티 나우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화행동 세계나라 피스트리티 나우 같이 두 번 쳐주시면 되고 보호는 3번 외쳐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피스트리티 나우! 피스트리티 나우! 피스트리티 나우! 네, 마지막으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협정 체결 동시 실현 같이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동시 실현 동시 실현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동시 실현 동시 실현 한반도 비핵화 평화협정 체결 동시 실현 동시 실현. 네, 이상 평화행동 232차 미래사관합 집회에 참가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 인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